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디어오토의 장지택 기자와 노예 계약을 한 김규혁입니다. 오늘 디펜더 행사에 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디펜더의 오너로서 디펜더의 이런 귀중한 행사에 저희가 와봤는데, 디펜더라는 차량은 굉장히 대한민국에서도 몇 안 되는 아이코닉한 차량으로서 정식 출시한 그런 차 중에서는 베스트의 차로 제가 꼽을 만한 차이기 때문에 2년 전에 이 디펜더 90이라는 차를 사가지고 지금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불만 없이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 이 디펜더가 130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2024년식 새로운 모델이 또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이 디펜더라는 모델이 연식 변경이 됐다고는 하지만 큰 변화는 없는 좋은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연식 변경이 되면서 옵션이 하나씩 바뀌고 디자인이 조금씩 바뀌면서 내 차보다 더 낫네? 라고 하면서 내가 1년 전에 차를 샀는데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연식 변경이 자주 되는 차보다는 2년 전에 산 차나 새로 나온 이 모델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디펜더를 사랑하는데, 2024년에는 컨셉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130 모델 같은 경우에는 휠베이스 자체가 굉장히 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박 좋아하고 아웃도어로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분들, 캠핑 좋아하고 밖에 나가서 산책 좋아하고 드라이브 좋아하시는 분들, 가족끼리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약간은 컨셉을 바꿔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웃바운드라는 모델로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실내 공간을 조금 더 편의성 있게 차박하기 좋게끔 해가지고 나온 모델인데요. 디젤은 P300 모델이 나오고 가솔린은 P400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젤은 300마력 그리고 가솔린은 400마력의 고성능을 좀 발휘하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저는 디펜더를 진짜로 2년 동안 너무 사랑하면서 너무 만족하면서 진짜 나는 이 이상의 차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승은 굉장히 편파적인 시승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이 디펜더의 단점 아직까지는 찾은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 디펜더가 뭐 깔 게 너무 없어. 이 까는 사람들은 다 병신이야. 문짝도 개수가 적고 길이도 작고 크기도 작고 이러기 때문에 불편하긴 합니다. 내가 깠어? 단 5cm라도 조금 넓게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앉아있어? 가격이 조금 제가 너무 사랑하는 오늘 디펜더, 저는 이제 그 롱바디 모델을 시승을 제대로 안 해봤기 때문에 오늘 재밌는 시승 코스를 가보면서 한번 부러운 거는 부럽다고 얘기하고 또 좋은 점은 좋다고 당연히 얘기하겠지만 또 안 좋은 거는 또 냉정하게 까겠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느낀 거는 없어요. 2년 동안 디펜더를 탔는데 단점은 없어. 그래서 디펜더가 진짜 좋은 차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어서 제가 나왔고요. 아무래도 이런 시승 행사, 이런 디펜더 시승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오너로서 제가 좀 대우받고 왔단 말이에요. 진택이 디펜더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다른 저기 자동차 매체에서도 못 왔어. 디펜더가 없어서. 디펜더 오늘 약간 너무 좋은 차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면서 재밌게 시승 갑니다. 컴온, 가자 옹기야. 자동차를 쉽고 재미있게 미디어 오토. 자, 저희가 시승하는 차는 디펜더 130 모델입니다. 제가 타고 있는 디젤과는 다른 6기통 가솔린 모델입니다. 그래서 엔진이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부드럽고 5rpm까지 쓸 수 있는 가솔린 모델인데, 제 차랑 비교하니까 굉장히 정숙성이 좀 있습니다만 디젤 6기통 모델도 굉장히 조용한 편이라서 차이점이 드라마틱하진 않다. 엑셀을 밟았을 때의 엔진 질감 자체도 확연하게 티가 날 정도로 악셀링에 대한 질감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6기통 디젤 모델의 오너로서 부럽습니다만 디젤 6기통도 괜찮다. 오프로드 성향의 자동차가 온로드에서 달리는 능력치가 그렇게 좋은 경우가 많이 있진 않아요. 이런 차들 그 중에서도 가장 온로드를 부드럽게 잘 달리는 차는 아마 단연코 디펜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디펜더를 굉장히 사랑하는 이유가 온로드의 주행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랑을 했거든요. 오늘 사실은 이제 디펜더를 가지고 오프로드를 체험을 처음 하잖아요. 이 디펜더의 오프로드 성능은 처음 경험을 하는 거라서 오프로드를 경험하러 가는 이 길이 굉장히 설레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90 모델보다 130 모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휠베이스가 굉장히 차이 나는 거를 방지턱을 넘을 때 알 수가 있죠. 이 차는 지금 방지턱을 1, 2 하고 넘잖아, 그지? 90 같은 경우에는 이 방지턱을 뛰어넘을 때 1, 2 이렇게 뛰어넘거든요. 그래서 약간 촐싹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130은 약간 좀 여유있게 벌써 이제 오프로드 코스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자갈길, 흙탕길, 이거 도강도 하는구나. 기가 막히네. 내 차로는 사실
가기가 조금 두려운 그런 코스입니다만 또 랜드로버에서 시승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디펜더가 이렇게 물이 져가니까 졸라 멋있잖아, 그지? 야, 사실 그런 게 있잖아. 억대가 넘는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타이어에 진흙을 붙이고 물에다 빠뜨리고 하는 체험 자체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고, 제 차가 이제 22년식 90 모델인데 에어서스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만 에어서스를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사실 걔 존나 부럽긴 하지.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에는 액세서리 같은 것도 사실 다 풀옵션에 장착이 돼 있습니다. 스노클링도 옆에 있고, 그다음에 바구니도 달려있고, 천장 위에 달려있는 거 이것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액세서리들 달고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이런 액세서리 옵션은 하나도 없습니다. 깔끔한 미니멀 라이프를 굉장히 즐기는 저로서, 그죠? 사실 뭐 딱 갖고 있을 거면 필요한 것만 딱 갖자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와이프도 딱 한 명만 있고, 차도 딱 한 대만 있고, 불알은 2개입니다. 띠리링. 야, 도강을 합니다. 디펜더를 가지고 이렇게 강을 건널 일은 평생 없을 것 같긴. 미안, 머리 쪘어? 에어서스인데 별로다, 그지?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수심이 한 90cm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아주 훌륭한 차예요. 물속에서 이렇게 가만히 한번 있어볼까, 이렇게? 물속에 갇힌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다시 출발을 해보면 그냥 평지인 것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앞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마법의 차. 자, 이게 경사로가 좀 있는 진흙길입니다. 진흙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미끄러울 수도 있고 경사도 있고 한데 미끌리지 않고 올라갔다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아주 능력 있는, 마치 평지길을 가듯이 편안하게 디펜더는 주행을 하고 있죠. 이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사막의 롤스로이스라고 불리우는, 특히나 이제 이 디펜더라는 차가. 왜 웃냐? 너무 빨아주시는 거 아니야? 자기 디펜더 탄다고. 디펜더 좋은 게 그러지. 디펜더 아닌 차를 왜 타고 다닌디야? 자, 이번에는 굉장히 물을 많이 먹은 진흙길을 주행하는 체험 코스입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오프로드를 달리고 있는 것인가, 아스팔트를 달리고 있는 것인가. 그건 좀 오바다. 근데 정말 편해. 이게 사실 랭글러의 오프로드 질감이랑 또 달라. 랭글러는 약간 거친 맛으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기울어진 곳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 지금 위험한 상황이야 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지가 않아. 지금 봐봐, 이렇게 기울어졌다니까. 봐봐, 하늘이고 여기 땅이야. 누가 여기서 살짝 차를 들잖아, 바로 굴르는 거야. 그 정도로 지금 차가 기울어져 있는데 굉장히 지금 편안하게 가잖아, 그죠? 편안합니다. 지금 앞바퀴 디퍼런셜 기어를 앞과 뒤를 지금 자동으로 잠갔다 풀었다 해주는 거야. 뒤쪽 바퀴가 만약에 헛돈다 그러면 바로 잠가가지고 앞으로 바로 주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오토 디퍼런셜 잠금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도심에서 우리가 차를 많이 타잖아요. 디펜더 차주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야. 아니, 도시에도 이제 아스팔트 깔지 말고 그냥 비포장도를 하시죠. 야, 이게 도강을 계속 하니까 좋네. 이번에는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흐르고 있는 물입니다. 실제 흐르고 있는 리얼 강, 이런 시냇가를 우리가 들어갑니다. 입수잖아. 이건 뭐 입수잖아. 수영할 때 우리가 입수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이 각도는 자연스럽게 들어가가지고 마치 휠이랑 타이어를 좀 세척하러 왔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게 지금 오프로드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디펜더에는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도강, 눈길, 자갈, 모래, 진흙,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을 때에 차의 세팅이 바뀌어야 되는데 디펜더는 모두 변경만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다. 최적의 상황에 맞춰서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차다. 얼마나 행복해. 내가 하는 게 별로 없잖아. 자동으로 다 해주는 게 요즘엔 최고 아니야? 야, 이거는 진짜 흐르고 있는 강이잖아. 강물을 보면서 가는 거 아니야? 야, 여기에 옛날에 튜브 타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물놀이나 왔었지, 여기 차를 타고 여기 들어올 생각을 누가 했겠냐 이거야. 운전자 바로 옆으로 지금 손이 닿을 정도로 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트 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겁먹지 마세요. 보트 아닙니다. 디펜더입니다. 편안하게 가죠. 뒤지죠? 차 안으로 물 들어오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수차라는 거죠. 방수차. 야, 진짜 보트 탔다. 보트 탔어 방금. 미디어 오토. 자, 다시 이제 저 온로드 코스로 왔습니다. 일단은 온로드 왔으니까 서스펜션을 완전 제일 낮춰볼게요. 최저로 낮췄을 때는 어느 정도 높이인지 한번. 근데 이제 에어서스가 달려있으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부럽죠. 부러운 것 뿐이지 불편한 건 없다. 지금 시속 80km에서 90km 사이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빨리 느껴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차고가 원래 좀 높으면은 속도감이 좀 많이 느껴질 수 있는데 디펜더는 희한하게 주행 속도에서도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에 본네트가 시야에서 많이 보이기도 하고 차 폭도 굉장히 넓다 보니까 주행 질감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불안한 느낌이 없어요. 뭐 롤링이 좀 심하거나 그러면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 부드럽게 내가 속도를 높이든 낮추든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마법의 차입니다. 미디어 오토.
가속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차가 이제 130이다 보니까 110을 좀 늘려놓은 거, 무게가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400마력의 힘으로도 가속을 이렇게 당겨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400마력의 힘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풀악셀을 해보니까 우리가 실사용을 했을 때에 추월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가속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만 드라마틱한 가속력은 아니다. 이게 저속에서 고속으로 갈 때의 가속력을 한번 살짝 밟아보면 4000rpm이 좀 넘었을 때의 최고 출력이 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130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차체가 길고 또 무거운 거를 감안했을 때에 이 정도 가속력이면은 패밀리카로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 지금 내 얼굴만 까맣게 나오는 뒤통수는 하얗게 나오고 있어. 뒤통수가 하얀 사람이 어딨어? 내가 뭐 헤이아치야? 띠리리. 이 디펜더 차량이 굉장히 무게감이 좀 나가는 차량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가속력보다는 멈추는 게 더 중요한 차죠. 무거운 차를 멈추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성능이 굉장히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번 P300 그리고 P400 이 가솔린 모델들의 브레이크는 브렘보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서 탁월한 브레이킹 성능을 보여준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따가 브레이킹 성능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나온 이 브렘보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서 브레이킹 성능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0년부터 사실은 이제 디펜더가 생산에 대해서 출고가 되긴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21년부터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들어온 이제 디펜더들이 아마 브레이크가 약간 좀 밀려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신 것 같은데 브레이크가 개선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반지도 넘어갈 때 굉장히 편안하잖아, 그지? 이게 코일 스프링보다는 확실히 에어서스가 편안하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산 타러 가는 건가? 디펜더 타고 산도 타고 이게 산을 탈 때도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 나도 와이프랑 같이 이 산길을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내가 웃으면서 탔거든. 너무 행복해서. 좋다. 야, 일단 경치가 너무 좋다. 이런 오프로드로 왔을 때 운전자가 불안함을 느끼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필수 요소인 것 같아요. 이런 도로를 편안하게 주행하게끔 만들어줘야 옆에 이런 멋진 절경, 경치 이런 것들을 구경할 수 있는 여유를 주잖아요. 내가 지금 오프로드인데도 불구하고 팔을 하나 걸치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차. 이 친구는 나를 어디든 데려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잖아. 나중에는 이런 디펜더 행사할 때 이 고속주행 하다가 점프하는 이런 체험도 해줬으면 좋겠어. 007 영화 보면은 이 디펜더 가지고 졸라 점프하잖아. 나는 이게 지금 촬영한다는 느낌이 안 들고 편안하게 너희들이랑 바람 쐬러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 산 정상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오이 하나 씹어 먹고 오는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 너무 편하게 가잖아. 야, 승용차 탔으면 이런 길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안할 텐데 디펜더 타고 가니까 참 부담이라는 게 1도 없어. 실제로 스포츠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서킷을 갖고 가야 내 차에 대한 사랑이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듯이 어찌 보면은 디펜더의 서킷 아니겠어? 여기가? 그지? 봐봐, 이런 자갈길. 자, 자갈길로 갔으니까 내가 모드 뱅거를 한번 해볼게요. 봐봐, 엉덩이에서 느껴지는 노면의 상태를 파악을 해봐. 지금 여기가 자갈길이라고 느껴지는 게 말이 되냐? 자갈길이라고 느껴져? 느껴지네. 그지? 근데 이제 살짝 마사지 시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퉁퉁한 게 느껴지네.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게 느껴지는 게 민배야. 이게 불편한 게 아니라 여기는 자갈길인데 되게 부드럽게 간다라는 느낌 아니냐고. 네, 이해했습니다. 여기가 진짜 어찌 보면은 비포장도로 자갈길이고 이게 돌들도 이렇게 튀어나온 길인데 이 길을 내가 너무 편안하게 가다 보니까 조금 더 하드코어한 코스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편하네요. 지금 사실 에어컨까지 켰는데도 불구하고 2200 많아야 300 이상의 RPM을 안 써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엔진에 무리를 많이 안 일으키고 또 엔진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안 주면서도 험한 경로를 주파를 한다라는 것은 디펜더한테는 그냥 여기는 그냥 놀이터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오늘 좀 과장 리뷰인데 과장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디펜더를 오프로드에서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서 좀 과하게 리뷰하는 게 좀 있습니다만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의 단점이 보이더라도 그 사람이 방구를 껴서 냄새가 나더라도 그것마저 사랑일 수 있는 거는 지금은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나 한참 사랑이 꽃피는 시절에는 다 향기죠, 향기. 올해도 이쁘고 쌩얼이어도 그건 조금 힘들더라. 띠리리. 사실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하드코어한 코스로 좀 가보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제가 개인 이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디펜더라는 차는 세대 변경이 한 번밖에 안 됐어요. 역사가 76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2세대 모델의 디펜더인데 원래는 이제 이런 오프로드 성향의 차 G바겐이나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바디온 프레임을 쓰는데 디펜더는 2세대로 변경이 되면서 모노코크 바디로 변경이 됐죠. 그런데 이 바디온 프레임의 강성보다 모노코크임에도 불구하고 강성이 더 세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역사상
오프로드상 가장 차체 강성이 강한 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오프로드에서 이 차를 느껴보면 진짜로 차체 강성이 많이 강하구나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뒤틀림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차가 뭐 비틀려가지고 불안함을 준다든지 이게 아니고, 앞에 보이는 본네트와 뒤에 보이는 트렁크에 붙어있는 타이어까지의 뒤틀림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차체가 단단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주행을 해보면은 바로 느껴집니다. 와, 여기가 정상인가봐. 아, 진짜 좋다. 우리 와이프 여기 오면 진짜 좋아하겠다. 제가 옛날에 그 다리 부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있어서 이 등산을 과하게 못하는 하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등산을 하고 싶은데도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차가 있으면 편안하게 이런 산길도 올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나 대신 등반을 해줄 수 있는 차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산 정상까지 만약에 도로가 잘 다져져 있으면 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를 아끼는 이유 중에 그것도 하나입니다. 미디어 오토. 이렇게 이게 내리막길이잖아. 이런 내리막에서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에 발을 대고 이렇게 운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속도가 좀 높은 것 같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계속 밟잖아요. 브레이크에도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로우 레인지, 알아서 하산할 때의 자동차 속도를 제한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굳이 밟지 않아도 엔진 구동 계통에서 바로 속도를 제어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참 똑똑하면서도 편하다. 근데 나는 옛날부터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산길에서도 크루즈 컨트롤이 되나 싶었거든요. 예,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차선까지는 인식이 안 되니까 차선은 뭐 끄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해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몇 킬로 정도만 달리면은 크루즈 컨트롤이 켜질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16킬로에다가 제가 제한 속도를 맞춰놓고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켜봤습니다. 이 상태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한 채 달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km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20km 제한을 두니까 딱 20km에 맞춰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악셀링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이 차는 내리막에서든 오르막에서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주면서 이렇게 주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기특한 녀석이죠. 뒷차가 있으니까 내리막에서는 30km를 좀 달려보겠습니다. 30km까지 해놔도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봐봐. 방금 턱이 굉장히 높잖아. 방금 그지? 굉장히 거친 턱이었는데도 에어서스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지나가 버리는, 방지턱을 없애주는, 방지턱 삭제해주는 그런 에어서스 감탄입니다. 아, 여기서 산책 구경하는 코스가 있나봐. 뒤지네. 미디어 오토. 자, 신나고 재밌는 디펜더의 오프로드 시승 행사를 제가 무사히 다 마쳤는데, 아니나 다를까 디펜더는 역시나 완벽한 차였다, 너무나도 편안하고 재밌는 차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었죠. 저는 사실은 디펜더를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오늘 시승 행사를 통해서 더욱더 디펜더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마음이 좀 와닿게끔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뭐 이제 가족적인 패밀리카 혹은 혼자서 드라이빙을 즐기고 싶은, 특히나 이제 저속으로 드라이빙을 즐기고 싶으면 편안하게 주행하고 싶고 높은 시야에서 조금 세상을 바라보고 싶으신 분들은 디펜더가 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디펜더가 이 초기 출시했을 때 90이란 모델이 9,400만 원대에 출시를 해가지고 뭐 그것도 굉장히 비싼 가격이지만 지금 따져보면은 1억이 넘어갑니다. 90 모델도 이제 P300X가 나와가지고 이제 90 모델 살라 그래도 사실은 이제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운 좋게 약간 9천만 원대 사가지고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신차는 새로 나왔을 때 바로 사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디펜더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디펜더라는 모델은 앞으로도 계속 큰 디자인의 변화나 인테리어 이런 게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예뻐요. 눈 동그란 거 봐요. 눈 동그란데 이 동그란 거 윗부분 없잖아. 살짝, 그러니까 동그란을 살짝 반으로 갈라놨잖아. 그러니까 눈 자체가 굉장히 싸가지 없어 보이잖아. 약간 손석구 눈이잖아요. 멍텅한 거리가 이렇게 떠가지고. 사실 뭐 오늘 주행 도강도 하고 산도 타고 하면서 내 차가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디펜더 시승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능력 잘 키워가지고 저처럼 능력 있는 남자처럼 디펜더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디어토 김기욱이었습니다.